사과라는 건요, 그 사과를 받는 쪽에서 그걸 인정해주고 됐다고 할 때까지, 그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입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국자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영상을 여러분께 올리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스킵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끝까지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필리핀의 마스바테라는 곳이에요. 제 구독자가 여기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구독자도 만나볼 겸 또 이곳 마스바테가 굉장히 좀 아름다운 곳인데 한국 사람들에겐 거의 알려진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의 6년 가까이 되는 필리핀 생활, 보라카이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일본으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저의 필리핀 마지막 여정을 이곳 마스바테라는 곳에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 며칠 뒤면 제가 이제 일본에 갈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일본 관련 영상을 몇 개를 올렸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국제아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국제아재라는 닉네임을 제가 지은 거거든요. 그 닉네임을 가지고 뭐 국제아재든 아시아아재든 후진국 아재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가지 국제 정세들을 플러스 또 저의 경험을 버무려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국적인 여러 풍경들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올림으로써 여러분들께 어떤 대리 만족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해외 생활에 관심 있거나 뭐 이민에 관심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좀 정보도 드리는 이제 그러한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유튜버입니다. 제가 무슨 먹방 채널도 아니고요. 가끔 먹방 올리기도 하지만 제가 무슨 뭐 식당이나 맛집을 리뷰하는 리뷰어도 아니고요. 또 무슨 게임을 리뷰해주는 또 그런 유튜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내가 일본 사람이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불과 한 2주 전에 제가 일본에 가서 사업을 하고 일본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더군다나 지금 이 일본의 이 지금 심각한 이 시국에 대해서,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상을 몇 개를 올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댓글 다 봅니다. 거의 다. 악플 빼고는요, 여러분들이 저의 의견에 뭐 동의를 하시던 아니면 저의 의견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던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다 보는데, 제가 최근에 어쨌든 간에 뭐 일본에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 일본에 가는 걸 결정한 건요, 그때 일이 최근 일이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이미 결정을 했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내가 일본 가서 이제 앞으로 도전을 할 거를 언제쯤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때 한 2주 전에 올렸는데 그때 같은 시기에 딱 아베 정부가 한국의 경제 제재, 경제 보복, 그거를 딱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어찌됐건 그 이후로 영상이 한 대여섯 개 일본 관련된 영상이 올라가는데,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이 써준 댓글을 읽고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짜증도 났고요, 상처도 받았고, 또 때로는 감동도 받았고요. 예, 진짜 여러 가지. 근데 제가 너무나 재밌는 경험을 해요, 유튜버로서. 이게 어떤 거냐면, 중국에 관련된 제가 영상도 몇 개 올렸잖아요. 특히 제 중국의 단점이나 중국의 여러 문제점들, 이런 거를 그냥 국제아재 시각으로 이렇게 올린 영상들은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좌우와 상관없이 한국 사람이면 거의 99.9%가 제가 한 이야기에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고, 예, 맞장구를 쳐주셨는데, 물론 한국에 살고 계신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중국 분들이죠. 조선족 분들이 뭐 악플도 남기시고 여러 가지 또 반대되는 의견도 내주시고 하셨지만, 한국 분들만큼은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이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좌우를 떠나서 이 중국에 대한 생각은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니까요, 아주 제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의 댓글이 극명하게 양극화됩니다. 확실하게 좌우로 확 양극화가 되면서 다양한 댓글들이 달리는데, 제가 좀 정리할게요. 이제 제가 그 일본 영상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왜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뭐 몇 개 일본 영상 올렸고, 좀 여러분들도 피로감을 느끼실 것 같고, 저도 약간 피로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냥 국제아재는 이런 일본에 대한 이런 생각, 어떤 저의 정치적인 생각을 다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뭐 첫 번째 정치 채널은 아니지만, 자, 첫 번째, 일봉들은 제 영상 안 봐도 되니까 나가주세요. 빨리 국제아재 채널 취소하시고요, 구독 취소하시고 빨리 나가주세요. 일봉들은 제 영상, 제 이야기 안 보시고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말한 일봉이란 뭐냐면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긴밀하게 더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생각 갖고 계신 분은 아닙니다. 일봉은 뭐냐면, 일본을 숭배하시거나 아니면 일본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있는 거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일본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는 우리는 무조건 일본에 협조를 해야 된다. 일본에게 계속 잘 보여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봉이거든요. 자, 일봉분들 필요 없으니까 나가세요. 자, 두 번째는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는 정치 채널이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일봉도 나가라 그랬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좌파입니까? 자, 반대로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한일 간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일본을 무조건 미워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무조건 우리의 어떤 국뽕이나 어떤 국수주의 잣대를 대지 말고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 사안을 판단하고 우리가 냉정하게 대처합시다 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우파입니까? 제가 제 영상에서 일본에 여행 가는 사람들을 매국 노라고 욕하지 말자라는 예전 영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우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본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파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국제화제가 우파 같은데 라고 제가 우파의 어떤 성향을 제 의도와 달리 좀 이렇게 내비치면은 막 우파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고 좌파분들이 서운해하시고 화를 내세요. 반대로 좌파분들의 어떤 성향에 조금 부합되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우파분들이 엄청나게 실망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구독 취소하시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 최근에 한 열흘 사이에요 어마어마한 댓글 달리지만 어마어마한 분들이 구독을 취소합니다. 예,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예 제가 한쪽으로 그냥 치우쳐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국제화제가 좀 약간 그 오른쪽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영상을 얘기할 때 왼쪽 사람 같기도 하고 그게 접니다.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일본에 대한 생각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본은 나가주시고, 자, 저는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에 살려고 마음을 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도 그런 영상들을 올릴 건데 일본을 왜 좋아하는지 또 일본을 또 어떤 부분을 싫어하는지를 저는 올릴 거예요. 저는 늘 장점과 단점을 항상 정반합,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다 보려고 애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제 모든 영상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자, 좋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반일 감정이 있으면 저는 일본 여자랑, 제 아내는 일본인이고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가 반일 감정이 있으면 일본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지금 되게 많은 한일 커플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무슨 반일 감정 아니면 혐한 감정 이런 걸로 연애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반일 감정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저 아베 정부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그건 그거고 제가 또 일본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연애는 연애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전 따로따로 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너무 한데 묶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본은 저한테 저주의 대상일 뿐이고요. 중국은 정말 짜증나는 그 짱깨들일 뿐이에요. 정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제가 뭐 배상이냐 보상이냐 어떤 분은 댓글에 아재님 말장난하십니까? 단어 가지고 장난하십니까?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배상과 보상은 분명히 틀렸고 제가 알기로는요 일본이 저희한테 5억 불을 줬잖아요. 뭐 3억 불은 근데 그것도 그냥 배상이 아니라 어떤 경제 지원금 뭐 독립 축하금 이런 명목으로 보상을 해준 거라고. 지금 저희한테 준 돈이 배상인 게 있는 경우에 있으면 저한테 혹시 링크 달아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배상을 하는 순간에 자기들이 어떤 불법을 인정한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막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일봉이라고 지금 나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댓글까지 있냐면 무슨 일본 변호사 같아. 본인들이 한국 사람인데 막 일본을 변호해요. 막 저는 그거 제가 도저히 제 채널에서 보기가 역겹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주시라고. 그런 분들은. 근데 제가 일본 좋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요 일본과 한국이랑 미국이 좀 더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더 이렇게 동맹을 강화해서 어떤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제가 또 우파입니까? 아니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중국이랑 혈맹을 맺어서 미국과 EU나 일본을 견제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중국 사람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중국 정부 생각하면은 거기는 공산 사회주의고 성숙하지 못한 정부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되게 화가 나요. 일본 정부한테. 어떤 게 화가 나냐, 뭐 미세먼지 이런 거 날리는 것도 그런 거지만 지금 제가 하나 단적 얘기를 들어볼게요. 지금 전 세계 골칫거릴 걸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불법 어선들, 이제 중국의 그 불법 어선들이 전 세계 수역에서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 수역도 아닌 데서 물고기들을 날 강도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그걸 제재합니까? 중국 정부가 아주 심하게 단속합니까? 그거 불법을 저지르는 국제법상으로 다 위법인데도 중국 정부가 쉬쉬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고기 먹어야 되거든. 생선 먹어야 되거든요. 중국의 근해는요 썩어서 너무 오염돼서 물고기가 안 잡혀요. 그리고 그 수많은 중국 어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고 중국의 어업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나라 가서 도적질을 해도 말이야 중국 정부에서는 쉬쉬거리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우리가 강경하게 대처를 하겠다. 뭐라고 합니까? 외교부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해라. 경고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중국 정부라고. 이렇게 미성숙한 게 좀 세졌다고 말이야. 우리가 그런 나라랑 공조해서 혈명을 맺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저는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아직도 강점기에 대해서 뭔가 그 청구권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건 이미 나라 대 나라가 이미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끝났지만 개인적인 어떤 배상 청구권을 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거를 주장할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타이밍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잘하는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럼부터 제가 우파입니까? 자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 뭐 제가 그래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뭐 일본 천황이 저는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본이 뭐 우리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댓글에 보니까 무슨 일본 천황이 뭐 34번인가를 뭐 사과를 했고 뭐 무릎을 뭐 총통이 꿇었고 뭐 머리를 조아렸고 어쩌고저쩌고 저 그런 거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제가 71년 돼지띠인데요. 저는 뭐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2.25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봤던 모든 다큐멘터리나 모든 어떤 역사적인 자료나 어떤 영상 속에서 정말 일본 천황이나 일본 총통이 그 대한민국 한일 합방에 대해서 강점기에 대해서 진심 어리게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까지 사과하면 되냐면요. 제가 느끼기에 국제화제가 느끼기에 이건 제 입장입니다. 아 정말 일본 사람들이 진심 어리게 반성하고 사과를 우리한테 해는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면 전 된다고 봐요. 근데 무슨 34번을 머리를 무릎을 꿇었고 어쩌고저쩌고 아니 무릎팍을 막 100번 1000번 꿇어가지고 무릎에 그 연골이 나가든 도가니가 나가든 대가리를 막 땅에 쳐박아서 맞박이 터지든 저랑 상관없어요. 저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거든요. 진정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보이냐? 지금까지 수십 년간 제 기억에 제가 본 것들에 의했을 때는요 정말 일본이 우리에게 독도 문제, 역사 왜곡 문제, 또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일본의 강제 징용 문제, 여러 것들, 그다음에 또 문화재 아직 반환하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렇게 수탈을 해놓고선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정리가 다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본 정부나 극우파들이 저희한테 얘기하거나 표현하는 정책들을 봤을 때는요 이번에 아베 정부도 그렇고요 저는 진정으로 반성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접니다. 이러면 제가 좌파입니까? 저는요 사실 국제화제는 좌우를 떠나서 그냥 누구나 다 그냥 뭐 깊이가 있든 없든 그게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그냥 국제화제 저 사람이 진짜 오랫동안 뭐 20년 이상 뭐 해외 경험을 했고 그게 후진국이든 뭐든 간에 그 다음에 아니 국제 결혼해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또 그걸로 여러분들이 대리만족을 얻고 정말 정보 얻어가시면 저는 행복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좌우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누구나가 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일본 얘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걸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저의 생각을. 저는요 제가 뭐 좌파 우파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잣대를 이번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개인적인 잣대가 있는데 제가 슬픈 건 뭐냐면 너무나 이게 극명하게 갈리는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뽕이 정말 많았구나. 아닌가? 극소수인데 그런 분들이 제 채널에 들어와서 글 남기시는 겁니까? 단순히 그냥 저도 우파 좌파가 필요하고 진보 보수가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또 채찍질도 하고 독려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너무 오른쪽 너무 왼쪽 이렇게 돼버리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아베 정부가 장기화할 것 같아요. 이 경제 보복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 두 가지 의견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거나 기사를 보면 제가 제 주변에 물어봐도 그래요. 끝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존심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불매운동하고 끝까지 한번 갈 때까지 가봐야 된다. 여기서 이대로 또 꼬랑지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럼 이분들이 좌파입니까? 병신들 알지도 못하면서 야 우리가 일본이랑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는 줄 알아? 없어. 우리 정말 좆대 이러다가는 병신데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갈 때가 아니야. 일본이랑 협조해야 돼. 실리를 찾아야지. 뭘 한다고 니네가 그렇게 무슨 뭐 끝까지 맞서니 어쩌니
그걸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 감당되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빨리 지금 꼬랑지 내려야 된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우파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그 두 가지 의견 다 존중을 하지만 일본을 숭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본을 변호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가서 이런 살벌한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시진핑도 그렇죠, 아베도 지금 그렇죠, 트럼프도 그렇죠. 이런 강국들이 각자 자기의 이익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이는데 사실 영원한 우방, 영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야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뭉쳤으면 좋겠는데 그게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좀 좌우를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좀 우리가 좀 합쳐서 역량을 합쳐가지고 얘기할 때는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의 정치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한쪽의 이념을 갖고 계신 분들을 좀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분명히 정치적 컬러가 있어요. 제 채널에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고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각자 개인의 어떤 정치적 컬러와 이념은 존중하되 너무 무조건 비판적으로 너무 감정을 앞세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 국제화제 채널에서는 여러분들 좀 같이 이렇게 좀 융화되는 정치 채널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국제 정세를 말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약간 어떤 성향, 정치적인 어떤 냄새가 좀 풍기는, 여러분들이 그럴 때 그 건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막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서 국제화제가 좌판이 우판이 진보니 보수니 저한테 그걸 강요하거나 다른 시청자들한테 강요하는 그런 댓글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아내랑요, 역사 문제, 아내도 역사 왜곡 그 문제로 제가 이혼 직전까지 갈 정도로 심하게 다퉜다는 제 영상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 댓글 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약해서 그렇고 어쩌고저쩌고. 아니, 약한 거 자랑 아니죠. 돈 없는 거, 가난한 것도 자랑 아닙니다. 자랑할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죄도 아니지 않습니까? 약하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한테 그렇게 막 함부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댓글 쓰신 분들은 제 영상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드릴게요. 제가 중국에서 중국어 공부할 때 교통대학교에 우리 그 클래스 안에 일본 젊은 애들 2명이서 저한테 저 정말 기분 나쁘게 했다, 제가 참교육시켰다는 영상 보셨죠? 저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게요. 저기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반장, 나이가 많았으니까 반장, 왜 중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은 우리 일본한테 감사하지 않냐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일본이 중국과 한국에 들어와서 도로 닦아주고 공장 차려주고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정말, 그리고 열강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정말로 한국의 근대화 발전에 어마어마하게, 중국의 발전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줬는데 왜 우리를 미워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잘 들어라. 너네 가족들이 가난하지만 소박하게 산속에서 행복하게 나름대로 살고 있었어. 근데 내가 너네 아빠보다 힘이 세.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너네 집에 쳐들어가서 너네 아버지 죽여버리고 내가 너네 누나, 너네 엄마 강간하면서 지붕 고쳐주고 외양간 고쳐주고 우물 파주고 길 닦아주고 그러면 너 행복하니? 그 말 했을 때요, 그 친구가 저한테 스미마센 고멘나사이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셌거든요, 걔보다. 거기서 함부로 주둥아리 놀렸다가는 사나운 걸 보게 생겼으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안하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일본에서 일본 애들끼리 너희들끼리 얘기하는 건 나는 상관은 안 하겠지만 여긴 중국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한 번만 더 그렇게 얘기하면 나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고 사과를 받아줬어요, 쿨하게. 저는 그 친구가 사과했다고 봐요. 내가 받아줬으니까, 인정해줬으니까. 어찌됐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좌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게 대한민국이 강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일본이든 중국이든 심지어 미국이든 러시아든 어떤 나라도 우리 한국 자체를 우습게 보지 않게끔 강국이 돼야 된다가 저의 정치론입니다. 저의 이념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저한테 끝까지 이런 댓글도 있어요. 아재님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아재님의 마음도 모르고 정치적인 걸 대입을 해서 댓글 남겼는데 아재님 노여움 푸시고요, 아니면 서운한 거 있으면 푸시고요, 이렇게 또 댓글 사과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제가 일일이 다 하트를 날려드릴 수 없고요, 일일이 다 댓글을 달아드릴 수 없지만 감동받았고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무튼 국제화제 열심히 할 거니까 채널 열심히 봐주시고, 혹시라도 뭐 좌든 우든 저에게 좀 서운함과 오해가 있어서 떠났던 분들이라도 오해가 풀렸을 땐 돌아와 주십시오. 네, 국제화제는 계속 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저의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